주간 브리핑에서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더니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수배TV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지금은 숨고르게 하는 구간이구나 라고 이해하셨을 텐데요. 반대로 처음 보신 분들은 하락만 이야기하는 채널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댓글을 보면 현금을 늘리겠다는 분부터 레버리지로 공격적으로 들어가겠다는 분까지 방향이 크게 갈렸습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상승장이라고 생각하면 레버리지를 써야 할 것 같지만 막상 실행이 어렵죠. 왜 이런 심리가 생기는지,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한 주간 ETF 순매수를 보면 SOXL이 압도적이죠. 보통 1000억 원이 넘으면 큰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려 270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위인데요. 반도체 인버스 상품이 차지했습니다. 같은 시장을 두고 한쪽은 롱, 다른 한쪽은 숏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방향이 정해지면 누군가는 크게 손실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SOXL을 자세히 보면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 상당히 치열했는데요. 순매수 금액이 2704억 원이지만 실제 매수 금액은 1조 2천억이 넘습니다. 반대로 매도 금액도 9,700억 원에 달하죠. 매도한 자금이 일부 인버스로 이동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지금 시장은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작용하는 굉장히 미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자금이 움직였는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레버리지답게 변동성이 극단적인데요. 주 초반에는 마이너스 15%까지 급락했다가 후반에는 반등을 넘어서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했다면 한 주간 24% 수익도 가능했던 구간이죠. 실제 거래가 가장 많았던 구간을 봤더니 바로 급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포에 매도한 자금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감하게 매수한 자금도 늘어났죠. 결국 같은 구간에서 누군가는 손실을 확정했고 누군가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레버리지의 명과 암을 모두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를 오래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승, 하락, 횡보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을 보겠습니다. 주가가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는 레버리지가 누구보다 강력한 복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일반 반도체 지수가 47% 상승하는 동안에 3배의 레버리지 상품은 무려 201% 상승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47%의 3배인 141%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수익은 그보다 훨씬 컸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레버리지는 기초지수를 단순히 3배로 추종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루 수익률을 3배로 따라가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100에서 일반 상품이 10% 오르면 110이 되고 레버리지는 30% 올라서 130이 됩니다. 여기서 다음 날도 동일한 상승이 이루어지면 일반 상품은 121이 되고 레버리지는 169가 됩니다. 이렇게 1일 수익률이 복리로 쌓이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상승장이 이어질수록 그 차이는 더 크게 확대됩니다. 두 번째 하락장을 볼게요. 일반 지수 ETF가 43% 하락하는 동안 레버리지는 무려 88% 빠졌습니다. 단순히 3배를 적용하면 마이너스 126%로 원금이 사라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이걸 보고 간혹 레버리지가 하락방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그럴까요? 원금을 회복하려면 얼마나 올라야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하락을 적용하면 일반 지수는 100에서 58이 됐고 레버리지는 12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원금으로 올라가려면 일반 지수는 약 72% 상승이 필요하고 레버리지는 무려 733% 상승을 해야 됩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게다가 12와 58의 차이를 보면 4배 이상 났는데요. 3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하락이 계속 폭리로 쌓이다 보니까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복리 효과로 수익이 커지지만 하락장에서는 그만큼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횡보장을 볼게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구간에서 일반 지수는 1% 상승했는데 레버리지는 오히려 마이너스 12%로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3배 상품이라면 플러스 3%를 기록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왔죠. 수수료를 감안해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횡보장에서 자산이 어떻게 잠식되는지 보겠습니다. 100만원에서 30% 상승하면 130만원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30% 하락하면 100만원으로 돌아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91만원이 됩니다. 자산이 커진 상태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손실 자체가 커지는 거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방향이 없는 횡보장에서는 자산이 계속 깎여나가게 됩니다.
결국 레버리지 투자는 방향성이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횡보와 하락이 반복되면 계좌는 자연스럽게 깎여나가죠. 하지만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고 실제로 그 방향이 맞다면 누구보다 빠르고 크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레버리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반도체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방향을 읽는 게 비교적 명확한 편이죠. 지금은 기업들이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죠. 투자가 쌓이면 결국 공급이 늘고 어느 순간 수요를 초과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락의 전조가 되는 구간이죠. 그리고 최근에 급등한 반도체를 보면서 인버스로 대응하려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40 수준에 있던 반도체 인버스가 최근에 크게 하락해서 $13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인버스 상품은 구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하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만큼 인버스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잠깐의 반등을 수익으로 챙기겠다는 것은 난이도가 높은 투자입니다. 쉬운 투자를 놔두고 굳이 어려운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최근 이 흐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잘 맞았던 데이터가 이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방향성이 핵심인 레버리지 투자에서는 이 변화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변수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을 볼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제조업 PMI 지수인데요. 과거에는 약 4년 주기로 꽤 정확히 흐름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요한 타이밍에서 PMI 지수가 반등이 나오지 않았죠. 관세 충격으로 제조업 심리가 눌린 영향도 있지만 지금 이 흐름을 보면 단순히 경기 문제가 아니라 체질 자체가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이 변화를 만든 핵심 요인은 AI입니다.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반도체 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TSMC는 이미 2년치 생산 슬롯이 매진됐고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처음으로 5년짜리 계약을 성사시켰고 샌디스크 역시 장기 공급 계약에 더해서 3자 재무보증과 선급금까지 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사전 주문 기반의 오더 생산에 가까운 형태로 전환되고 있죠.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물량을 배분하는 갑의 구조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약 기반으로 진화한 산업을 보면 항공, LNG, 명품, 자동차, 클라우드가 대표적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서면서 선주문과 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이제 반도체도 그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핵심은 결국 수요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입니다. 현재 전망을 보면 D램뿐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까지 함께 성장하는 구조죠. 특히 올해는 의미 있는 성장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D램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이 30.4%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왜 늘어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보통 5개 정도의 사이트를 비교하는데요. AI는 5,000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 대비 1000배나 많은 검색량이죠. 결국 AI가 고도화될수록 처리해야 될 연산과 토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반도체의 사용량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사람들이 직접 AI를 활용하는 비중이 약 80%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2030년이 되면 AI가 AI를 사용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죠. 에이전트 AI가 일상이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AI 시대의 초입에 불과하죠. 앞으로 필요한 반도체와 전력 수요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텐데요. 우리의 투자도 같은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간 감이 있죠. 기업들의 PE 레시오를 봐도 평균보다 낮은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용 반작용처럼 한쪽에 너무 급하게 오르면 다른 반대쪽도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ETF를 보면 과거에도 크게 하락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가장 컸던 건 마이너스 91.6%입니다.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84만원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런 하락도 견딜 수 있는 투자자라면 레버리지를 투자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 이런 하락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레버리지 ETF로는 SOXL 반도체 ETF를 비롯해서 S&P 500, 나스닥 100, 빅테크, 장기채, 테슬라 관련 상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많이 몰리는 ETF들인데요. 이 6가지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보여드릴 스펙트럼을 꼭 확인하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레버리지 ETF의 최대 낙폭을 보겠습니다. 내 심장이 버틸 수 있는 숫자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락폭을 보면 90% 이상 빠진 종목이 3개나 됩니다. 반도체, 장기체, 테슬라죠. 테슬라는 본주 투자도 난이도가 높은데 레버리지는 그보다 훨씬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장기체 역시 최근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낙폭이 커졌고요. 그나마 하락폭이 낮은 게 S&P 500 레버리지 UPRO인데요. 이것 또한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77%에 달합니다. 결국 모든 레버리지 종목은 한 번쯤 절반 이상 하락을 겪은 건데요. 이 변동성을 겪을 수 있는 투자자만이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상승률을 볼게요. 1년 기준 최대 상승을 보면 SOXL이 무려 984%까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10배 이상 오른 거죠. SOXL은 하락과 상승 양쪽으로 극단으로 열려있다 보니까 반도체 레버리지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빅테크 레버리지인 BULZ가 2위를 차지했고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100% 이상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을 보겠습니다. 최대 낙폭 이후에 정고점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가장 빠르게 회복한 건 UPRO죠. 약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TQQQ는 23개월, SOXL은 40개월입니다. 반면에 TMF랑 TSLL은 아직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생각보다 회복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점에서 매수하면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다음으로 많이 거래하는 종목이 바로 나스닥 레버리지 ETF TQQQ죠. 보유 금액으로 보면 SOXL보다 많습니다. 6조 원에 달하는데요. 그렇다면 TQQQ는 얼마나 상승해왔는지, 그리고 실제로 레버리지에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를 보면 팬데믹, 고금리, 관세 이슈까지 총 3번의 저점이 형성됐습니다. 상승률도 247%에서 최대 1038%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임이 나왔죠. 레버리지에 투자한다면 공포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에 매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쯤일까요? 적어도 바닥 구간은 아니죠. 공포 탐욕 지수조차 현재 탐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레버리지에 투자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비중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VO, SC, HAD, TQQQ를 동일 비중으로 매수했다면 현재 레버리지 비중이 33%에서 42%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편차가 5% 이상 벌어졌다는 건 포트폴리오 균형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기준은 각자 다르겠지만 리밸런싱을 고려해야 될 시점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 종목 때문에 내 계좌가 더 크게 무너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며칠 전 워런 버핏이 CNBC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교회와 카지노가 붙어있는 구조라서 사람들은 그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장은 역사상 가장 도박적인 구간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기 매매와 레버리지 과열이 심해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버핏의 인터뷰를 정리하면 핵심은 명확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고 최고의 투자 기회는 결국 공포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는 60년 투자 인생에서 진짜 기회는 단 5번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타이밍을 쫓는 건 쉽지 않다는 의미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판단력입니다. 버핏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모르는 영역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버핏도 지금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도대체 레버리지는 어떤 타이밍에 매수해야 될까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100 레버리지에 투자한다면 나스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구성기업 100개 중에 45개가 AI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무려 72.2%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결국 지금은 AI가 곧 나스닥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죠. 최근 흐름을 보면 AI는 금리와 강하게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명확한데요.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동시에 마이너스 25% 수준으로 하락이 함께 나오고 빅스 지수가 30% 이상 급등하는 구간입니다. 그때가 나스닥 저점일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죠. 지금은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실제 그 상황이 오면 오늘 영상을 꼭 떠올리셔야 됩니다. S&P 500 레버리지에 투자한다면 미국 전체 시장 흐름을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봐야 할 지표는 실업률과 서비스 PMI 지수입니다. 미국은 서비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현재는 두 지표 모두 양호한 수준이라 증시는 크게 충격 주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갑자기 상승했다가 내려오는 순간, 그리고 PMI 지수가 50 아래로 내려가서 수축 국면으로 들어오는 시점은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반도체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 재고보다 캐펙스 흐름을 먼저 봐야 됩니다. 2024년부터 투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올해는 전년 대비 약 73% 증가가 예상됩니다.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아마존이고 다른 빅테크도 대규모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투자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포지션을 줄여야 할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아무리 봐도 레버리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타이밍은 아니죠. 오늘 영상을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공포지수가 극단으로 치닫을 때 꼭 다시 보길 바랍니다. 수페TV의 타임라인을 보면 작년 8월부터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방산 등 다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3월과 4월에는 절대 팔지 말자고 손가락 조심하자고 했죠.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우상향에 베팅하는 투자자입니다. 조정이 오면 비중을 늘리고 상승이 크면 포트를 조정하는데요. 혹시 지난주 영상만 보고 현금화를 고민하셨거나 하락론자라고 오해하셨다면 수페TV의 다른 영상들도 함께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댓글을 남겨주셔도 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민하며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사실 저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정확히 맞추는 건 제 역량 밖이라고 생각하고 큰 변동성을 감당할 만큼 강한 멘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향에 맞게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이 저처럼 레버리지 유혹 앞에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단연 반도체입니다. AI 시대의 인프라 역할을 하며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죠.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일상화되면서 수요는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의 반도체 라인업도 주목할 만한데요. 특별히 이번 달은 반도체 투자 인증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죠. 코덱스의 반도체 ETF 라인업을 한 주 이상 매수하고 인증하면 끝입니다. 추첨을 통해 캐리비안베이 종일권과 배달의민족 1만원권을 드리니까 투자도 하고 혜택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이벤트를 소개드리다 보니 당첨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당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